퇴직한 날,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62세, 3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후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회사원도 아니고 현역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제 퇴직을 축하하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좀 쉬세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행도 다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자. 하지만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제 책상이 없었습니다. 책장은 거실로 나와 있었고 책상은 창고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대신 작은 운동기구와 아내의 정리 박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묻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방 필요 없잖아요. 거실에서 TV 보시면 되죠.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제 방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TV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저녁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회사로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제 제 월급은 없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TV 소리 좀 줄여요. 저는 얼른 볼륨을 낮췄습니다. 그 순간 이 집이 제 집이 맞는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습관처럼 제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정리한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방은 이제 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가운데가 아니라 그 끝에 괜히 가운데에 앉으면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내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집에 사람 하나 더 있으니 밥이 빨리 줄래.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긁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눈치가 보였고 움직이면 괜히 더 눈에 띄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퇴직했어. 이제 집에 맨날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맨날 있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공원에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집에 있기 어색해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또래 남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표정. 집에 돌아오니 거실 TV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녁은 7시에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손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30년을 넘게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익숙했는데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컵을 씻고 가스불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제 자리가 없다는 생각.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처음 간 곳은 찜질방이었습니다. 24시간 영업, 카운터에 돈을 내고 수건을 받았습니다. 넓은 홀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몇 명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인가? 다음 날 아침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더 늙어 보였습니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2통 와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원에 갔습니다. 어제 보았던 남자들이 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퇴직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는 웃었습니다. 다 비슷하죠.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아파트 경비합니다. 새벽에 잠깐 나가면 시간 잘 가요.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잘 간다. 지금 제 시간은 흘러가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친 걸까? 아니면 나를 찾으러 나온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목소리는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 나와 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에 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남자가 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사람 구합니까? 관리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력은요, 30년 회사 다녔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건 여기랑 상관없어요. 그 말이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야간 순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고요했습니다. 야간 순찰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집에 와. 이번에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힘든 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힘든 걸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당신 방 정리한 거. 그게 그렇게 상처일 줄 몰랐어. 아내의 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자리가 없어진 느낌이었어. 그 말이 나오자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상처를 말한 게.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편해질 줄 알았어. 이제 쉬니까 좋을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줄 알았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62세가 되어 처음으로 저는 울었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왜 나갔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 그 말에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린 그런 뜻 아니었어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린 그냥 이제 편하게 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해지는 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일하고 싶다. 돈 때문만은 아니야. 그냥 필요하다는 느낌이 필요해.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방 문을 열었습니다. 운동기구를 옮기고 작은 책상을 다시 놓았습니다. 완전한 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 자리야. 저는 그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큰 방도 아니고 넓은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앉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공원에 갔습니다.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경비 일 계속할 겁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새벽 공기 조용한 발걸음 소리. 야간 순찰은 생각보다 조용한 일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 들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집에도 저마다의 걱정이 있겠지. 저 집에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겠지. 저는 이제 누군가의 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느낌은 아닙니다. 어느 날 새벽, 지하 주차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학생이 차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니? 제가 묻자 그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빠랑 싸웠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맨날 제 말 안 들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내 말 못 알아들을 때 많다. 그 아이는 잠시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좋은 아빠 같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라는 건 월급이 아니라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다녀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커피 드릴까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 좋아졌어요. 저는 소파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가운데 리모컨을 들었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저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의자 하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자리였습니다. 저는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퇴직한 날, 제 방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의 방은 벽 안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 속에, 가족의 대화 속에, 제 선택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다. 퇴직해도, 월급이 없어도, 방이 작아도,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사람입니다. 긴 멈춤. 아버지의 방은 어디에도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서 있는 곳마다 있었습니다.